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61.1로 전월 대비 5.6포인트 하락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건설 CBSI는 올해 6월부터 계속 60선에 머물며 부진한 모습입니다. 다만 10월 지수는 가을철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용역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면적은 127.03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약 44배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기관별 빈집 관련 통계 차이도 컸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빈집 규모는 전국 10만 5,084호인데 통계청이 조사한 빈집 규모는 139만 5,256호로 약 13배 차이였습니다. 지난 4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전용 140제곱미터는 지난달 6일 73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지난달 3일 71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불과 3일 만에 1억 5천만 원 뛴 최고가 거래입니다. 이 면적대는 지난 6월 66억 원에 거래된 이후 3개월간 거래가 없다가 지난달 들어 70억 원을 돌파한 이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도심 속 빈집은 화재 같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빈집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인데요. 빈집 관리가 파편화되면서 실태조사나 또 정비 계획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공급이 빛을 보려면 도심 속 사각지대인 빈집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관리하면서 이 빈집 정책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좀 살짝은 우리가 식사를 하고 평소 생활 속에서 좀 처질 수 있는 시간에 활력을 좀 불어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들이 가기도 좋고 여행 가기도 좋고 또 사람 만나기도 좋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또 연초에 또 내년 초에 더불어서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도 어디를 또 가는 것들 좀 짰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놀기만 하고 여행만 다니기보단 현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 노후 준비 설계를 하는 부분에서 부동산은 또 필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뭔가 흥분이 되는 날씨가 변화가 되는 하루하루지만 오늘 정확하게 짧은 시간 동안 노후 준비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관리할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뜻깊고 알찬 시간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문가님 말씀대로 요새 날씨가 참 좋아서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다 가고 싶은데 투자는 지금 워낙 또 위기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해도 되나? 저기에 투자해도 되나? 계속 물음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정현은 전문가님이 경제 위기 속 어디에 투자할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야,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많이들 좀 고민하시고, 좀 많은 분들이 불안해도 좀 많이 하시면서,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야, 뭔가 또 하고 싶은데, 좀 사고 싶기도 하고, 어딜 또 가고 싶기도 하면서, 뭔가 싱숭생숭한 하루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위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좀 관심을 가져볼 것은 어딜까?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할 곳은 어딜까?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계속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이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막 우울증 걸리고 막 표정도 안 좋아져요. 근데 오늘 시간에서는 물음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느낌표, 좀 결론을 좀 지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위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단순하게 조언을 드리면 위기입니까? 더 어려워집니까? 요것보다 그냥 위기다라고 결론을 지으시는 게 시청자님들 편하십니다. 그래서 기냐 아니냐 보다 확실하게 지금 위기구나.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기냐 아니냐를 좀 판단을 할 때 좀 금리가 좀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물가가 좀 많이 오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급상승이 되게 되면 좀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은 과거의 금융위기나 IMF 때 좀 부동산이 좀 어려웠던 시기에 특히 주택이 좀 어려웠던 시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또 이렇게 살 얼음판을 좀 꽁꽁 어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좀 고뇌에 지금 차 있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 더불어서 물가 인상 속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더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거와 다르게 위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뭐 이런저런 숫자와 이런저런 그래프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위기 때는 이 숫자와 그래프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요라든가 뭐 공급이라든가 뭐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뭔가 하나를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위기다 보니까 뭐 주식도 어렵다고 하는데 주식, 부동산 둘 다 어렵습니다. 특히 주식은 변동성이 더 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좀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 때는 비상식적인 거래와 가격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숫자와 그래프에 파묻혀지시게 되면 더 많은 두통과 더 많은 좀 어려움이 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현 상황에서 자, 과거 우리가 봤을 때 2015년도서부터 뭐 2020년 할까요? 그러면 이 시절에 부동산을 어떤 특정 거를 제가 뭐 사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근데 사람이 희한한 게 뭐냐고 하냐면 좀 사시라고 하면 희한하게 또 안 사. 사시라고 하면 안 산다니까? 뭐냐면 이때는 뭔가 지금 이제 고점인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벌써 5년에서 7년이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조언을 충분히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희한하게 이 청개구리 같은 심보가 나오다 보니까 사라고 하니까 왠지 또 하기 싫은. 자, 그러면 이제 현재를 좀 볼게요.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요즘에 공부를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전문가님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막 물음을 좀 많이 가지고 오신다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더 기다리셔라 얘기를 하는데 막 그때는 또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현 상황은 우리가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서 상식적인 숫자와 상식적인 지금 그래프들이 지금 막 이게 이성적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뭐 수요 공급이 이런 공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막 부동산 막 이렇게 막 공부하고 해석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위기 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 시청자님들이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지금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이 있고요. 더불어서 뭐 유럽이 있고요. 뭐 러시아가 있고요. 뭐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전에는 전부 다 뭘 했습니까? 좀 적대적이라기보다 좀 동맹이었어. 그래서 전 세계가 뭔가 평화로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동맹 때문에 우리가 좀 물가가 안정이 된다든가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막 서로 합심해서 막 버텼는데 지금은 이 동맹들이 막 금이 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전쟁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세계화가 안 되니까 서로 어려움이 왔을 때 상호 보완이 아니라 지금 서로 살겠다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국가인 우리나라 또한도 자연스럽게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외국에 계신 분들이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한 상황을 가지고서 어설픈 숫자와 그래프, 자신의 뭐 신념, 그전에 했던 걸 똑같이 적용을 하시게 되면 투자가 크게 실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나름의 뭐 싸다, 내 나름의 비싸다.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서 빨리 전 세계가 이런 다시 하나로 뭉치는 좀 원팀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선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뭐 지인한테 물어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물어보고 어설프게 부동산 투자와 관리를 하시면 정말 큰일이 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언을 드리는 부분은 그럴 것이다 라기보다는 좀 확실한 것을 좀 가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무슨 예정이다 말고 철저하게 하고 있는 그리고 현실 가능한 호재적인 것에 대해서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누누이 GTX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A 노선, B 노선 어느 날 뭐 해가지고 계속 발표가 나서 이러다가 GTX Z까지 나오겠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그래도 착공을 하고 제대로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A 노선만 유일하게 착공을 해서 제대로 된 투자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GTX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찌 보면 이 일산이죠. 고양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뭐 25년 동안 뭐 최장 30년 동안 교통이라든가 부동산 혜택을 못 받았던 동네가 이런 고양시 라인이죠. 근데 어쨌든 신도시가 생긴 이후에 이 GTX A 노선의 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고양시, 일산, 뭐 화정 이런 라인들이 좋은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남이라든가 이 서초 지역이 그래도 선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GTX 노선의 혜택을 받는 진행 중인 개발이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런 고양시 라인에서 특정 이 GTX 혜택을 또 받은 또 지역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건 GTX 라인이 또 분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용인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하는 곳에 있어서 주택 투자하는 부분에서 GTX A 노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뭐 이런 용인 같은 경우도 용인이 전부 다 좋은 게 아니라 GTX A 노선의 혜택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신분당선이 있어요. 신분당선. 그래서 신분당선의 또한도 역시 그래도 자산 규모가 꽤 있으신 분들은 이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가는 부분에서 이 안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왜? 교통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것과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성수동 또한도 역시 어마어마한 산업진흥, 도시재생, 전략정비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서 이런 특정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발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건 말고요. 확실하게 하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불안함을 덜 가지셔도 된다. 위기에도 선방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보단 이런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올해 초서부터 누누이 얘기해드리는 부분이지만 연말에 좀 타이밍이 좀 적절한 시기로 좀 다가오시지 않을까 이런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위기 때 확실하게 하고 있는 곳. 왜? 위기 때는 뭘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취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는 뭔가 확실한 호재와 더불어서 뭔가 자산이 규모가 막 5억, 10억, 막 20억, 30억 큰 돈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소액으로서 관심을 가져보실 것도 우리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항상 개발되는 곳을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발이 모든 개발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교통이 좋아지는 곳을 가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고양, 남양주, 용인, 부천, 뭐 안산, 뭐 전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교통, 도로가 좋아진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뭐 외국인 수준이죠. 왜? 우리나라 사람인데 경부고속도로를 몰라? 그건 좀 희한한 거란 말이야. 그만큼 경부고속도로는 온 국민이 알아요. 근데 온 국민이 아는 도로지만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투자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이건 또 드물단 말이야. 투자할 생각조차 안 한단 말이야. 왜? 모르니까. 안 알려주니까. 그러면서 과거의 신도시들을 통해서 이런 교통호재에 투자를 하신 분들을 통해서 자산가들이 좀 많이 생기셨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남양주에서 용인에서 부천에서 안산에서 지금 부자가 생기고 더불어서 교통호재가 좋아지는 뭐 서울은 당연하고 이런 세종 쪽의 고속도로, 청주 쪽에 고속도로 주변에 이런 토지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산이 늘어나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용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초록색에서 그냥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 표현이 됐었던 그런 동네지만 현재는 경부고속도로의 혜택과 신도시 혜택이 들어가면서 용인이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통이 좋아지는 곳에 우리가 그 도시들이 완성이 될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발 초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좋아진다. 그래서 용인도 그런 과정 속에서 올랐고요. 안성도 올랐고요. 그리고 천안도 올랐고 더불어서 세종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으로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3억이든 이렇게 이 금액을 가지고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발이 되려면 신도시가 생기고 이렇게 도로가 생기려면 반드시 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호재가 따끈따끈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한 번쯤 나들이를 한번 가더라도 이런 곳에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저평가된 것. 그래서 저평가된 것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싸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싼 거보다는 저평가를 봐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이제 위치가 좀 좋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국에 이런 저평가된 곳을 찾는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북쪽이 이렇게 이제 서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요 바로 밑에 분당 신도시가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성남 쪽에 이런 중원구라든가 아니면 성남에 이런 금정구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분당 신도시보다 서울이랑 송파구랑 더 바짝 붙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원구나 금정구 같은 경우가 위치가 좋으면서 저평가인 곳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적인 걸 파악을 해서 미리 요거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냥 눈 감고 사셨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중원구나 금정구 같은 경우는 산골짜기 아주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이런 개발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평가된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좀 필요하시고요. 더불어서 미래가치적인 부분에서 지금 보면 화성도 어느 순간 동탄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아주 많이 떴단 말이에요. 그럼 화성 밑에 보면 이런 평택이라는 곳도 상당히 지금 뜨겁지만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중원 금정 같은 경우도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면서 추가적인 발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평가라고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평택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도 투자금이 많이 투자가 됐지만 앞으로도 투자가 되는 것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저평가면서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 경기도권에 있어서의 주변에 우리가 저평가를 한번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최초로 수많은 재개발들이 있지만 항재개발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산역에서 어찌 보면 요건 이렇게 그림이 좀 보시기 편하게 용도로서 나는 거지만 부산역에서 오른쪽이 부산항 예전에 됐던 곳인데 부산역에서 이제 왼쪽 지역이 있어요. 뭐 초량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개발들이 되게 되면서 어쨌든 변화를 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좀 관심 가지실 수가 있고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와 개발을 하더라도 단기적인 곳이 아니라 장기적인. 단기라는 건 뭐예요? 뭐 2, 3년 이거 단기죠. 중장기는 뭐예요? 기본 5년에서 10년 정도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탄탄하게 개발을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될 여지가 있는 거니까 단기는 그냥 단기로 했다가 이 개발 다 끝나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본다는 건 거시적인 안목에서 좀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위치가 좋다는 거, 주변의 호재가 단기적이냐 중장기적이냐 이걸 좀 파악을 하시면서 그런 좋은 부동산을 우리가 선별을 하셔야 되는 시기니까 그냥 무턱대고 저지르고 얘기하시기보단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1, 2, 3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항상 뭘 하시기 전에 매수든 매도든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참고하셔서 올바르고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면 기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부동산 올인원과 그리고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도 준비돼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현우 전문가의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찾아가는 거야. 자, 정현우 전문가 서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대구로도 또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오늘 10월 28일 금요일에는 대구 지역 특별 세미나 준비돼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우 전문가와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서 소가리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올인원의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집원, 면적 같은 이런 정보들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또 외부로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화 주고 계신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토지가 있어가지고요. 네. 예, 전망과 보유 매도에 관해서 좀 문의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네. 자, 시청자님, 그러면 그 토지 이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예, 전남 네. 진도군 네. 진도읍 네. 포산리 네. 1399-2번지요. 네. 자, 지금 이 토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바로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자, 전문가님,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의 토지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진도의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 진도의 부동산이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예. 이 진도가 이제 보통 보면 이 강아지가 엄청 유명한 동네잖아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미지가 뭐 이쁜 강아지도 많고 또 의리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동네인데 일단 사연 자체가 어찌 보면 이 진도가 뭐 해남과 이런 맞물려서 어찌 보면 국토에서 좀 남쪽에 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연이 뭐 투자 목적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안에서 좀 받으신 것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예. 주변에 좀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 이런 진도, 뭐 해남, 뭐 목포, 뭐 강진, 그리고 뭐 위쪽에 보시면 뭐 이런 신안, 뭐 무안 이런 곳이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좀 개발을 좀 지향을 하긴 동네라기보단 이 동네 자체가 뭔가 이런 해상 관련해서 뭔가 환경을 좀 지키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두륜산 뭐 도립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청간산 도립공원이라든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래도 개발이 되고 달라진 곳은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이런 목포 아시죠, 시청자님? 예.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에 이런 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요 주변 라인에 뭐 이렇게 좀 개발이 좀 된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님. 관광 단지도 좀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거기에서 좀 바로 붙어 있다기보다는 좀 살짝 좀 떨어져 있으세요. 예. 그래서 살짝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발을 하는 위쪽은 좀 오르는데 시청자님 건 좀 덜 오를 수 있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리고 더불어서 뭐 철도 호재라든가 뭐 도로 호재라든가 이런 호재들은 분명히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근데 문제가 시청자님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 상태에서 지금 정확하게 좀 봐드리면 자, 호재가 오른쪽에 보시면 뭐 고속도로 호재라든가 관광단지 호재라든가 뭐 도청 이전 통해서 이런저런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살짝 좀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현 단계에선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래도 시청자님께서 현실을 좀 보셔야 될 포인트는 이 진도 라인에서 그래도 좀 값이 오르고 상업지가 있고 이런저런 투자 행위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군내 산업단지가 좀 근처에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단지가 있고 오른쪽에 이런 주거시설이라든가 상업지로 용도가 이렇게 바뀐 곳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요 진도, 요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려면 길목이 하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우수영, 우리나라 이렇게 뭐 진도 대교량에서 이런 역사가 전통이 있는 깊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 라인 자체가. 예,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진 부분. 왜 길목이다 보니까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진도가 요 길목 부분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근처에 또 멋진 또 이런 솔비치라고 하는 멋진 이런 펜션이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진도에서 그래도 가격이 꽤 상승이 있었던 것은 시청자님 쪽에서 북쪽 그리고 개발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동남쪽에 이 의신면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보시면 길이 있냐 없냐, 모양이 어떠냐 저쩌냐 이런 걸 보시는데 그거는 후자고 먼저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위치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뭐 2, 3년 동안 간단하게 보실 부분보다는 한 5년 정도의 좀 시간은 좀 보셔야 된다. 즉 입구가 좀 더 개발이 활성화되고 솔비치 주변 라인에서 좀 더 확장성이 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5년 뒤에는 투자자분들한테 좀 큰 관심을 받으실 수 있는 지역이다. 좀 이렇게 좀 조언 드려보고 싶어요, 시청자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나쁘다기보단 한 5년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보유를 하실지 좀 매도를 하실지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전라남도 이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뭐 지금 토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5년 정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5년만 더 기다려 보시죠.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자, 목소리 너무 밝으셔서 부동산 고민이 있으실까 싶은데 자, 오늘 어떤 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저희가 가평구 금대리 땅이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좀 시세가 어떨지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네. 자, 그러면 그 고민이 되고 있는 토지 주소 네. 좀 말씀해 주실까요? 가평군 금대리 네. 309-4556번지요. 네. 자, 경기도 가평군의 금대리 토지입니다. 자, 이거 계속 더 갖고 있을지 정리할지 그거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제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경기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토지입니다. 자, 과연 우리 시청자님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떤 선택하셔야 될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주 그냥 복부인이신가 봐요. 왜 이렇게 목소리 밝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 가평이신데 금대리예요. 네. 그럼 뭔가 좀 잘 보유하고 있으면 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시청자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가평역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라든가 이런저런 개발을 좀 꽤 하잖아요. 네. 예, 큰 자이 뭐 브랜드도 들어가고.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없었지만 뭐 자라섬 주변으로 이런저런 네. 축제라든가 이벤트라든가 많이 하고 뭐 남이섬은 뭐 항상 뭐 남이섬이고 그러면서 물가가 네.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가평에서 뭐 데이트하거나 뭐 물놀이 하시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오시는 곳이세요, 시청자님. 그래서 저 같은 실제적으로 경우도 요 네. 금대리나 요 산유리 네. 요런 네. 라인에서 이런 뭐 리조트라든가 물놀이를 여기서 많이 했어요, 시청자님. 아, 네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뭐 구석 뭐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물가 앞이세요, 시청자님. 네, 물이 붙어 있어요. 예. 그럼 물도 붙어 있고 주변에
펜션도 많고 네, 맞아요. 물놀이 하기도 좋고 모든 입지적인 부분에서 미래적으로 꾸준하게 보유를 하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유를 좀 하심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 팔지 이 말고요? 아이만 놓고 봤을 때는요. 네. 물론 시청자님이 팔아서 뭐 요즘 뭐 투자하시는 뭐 건물이나 뭐 다른 토지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비교는 해봐야 되겠지만 네. 우선은 요 금대리 요 순수한 요 부동산만 토지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꽤 매력적이고 괜찮으세요. 아, 그래서 이런 입지가 좋고 이미 주변에 펜션이 들어와 있을 때는 시청자님이 을의 입장이 아니라 시청자님이 절대적인 또 갑의 입장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뭐 네. 갑이라는 건 이제 이거예요. 뭐 대강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동네가 뭐 시세가 막 300~400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봤을 땐 나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막 800을 부르는데 800에 매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이해되세요? 아, 네, 네, 알아요. 왜냐하면 짓고자 하는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이 800에 원한다고 한다면 시세는 800인 겁니다,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가 뭐 하루아침에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게 뭐냐면 임자가 나타나면 그날부로 아주 그냥 해피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옆에서 뭐 굿데이 리조트 펜션 있고 수상레저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시청자님 거예요? 아니요, 굿데이는 제 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분들이 어쨌든 원하실 수밖에 네. 없거든요, 시청자님. 저희 땅을 지금 쓰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걸 네. 얘기만 좀만 조율을 잘 하시면 매력적인 네. 가격과 이런 부분, 뭐 임대료는 받고 계신 겁니까? 네, 받고 있어요. 아, 당연히. 임대료를 좀 많이 올려야 되겠어, 이거. 아, 올려도 될까요? 아이, 그렇죠. 물론 제가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 그 부분에서 시청자님은 요거를 파시기보단 유지 쪽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리조트요? 예, 유지. 이대로 좀 유지. 유지. 예, 유지. 뭐 다른 거 좀 하고 싶으세요? 그거 팔아서 이제 서울에다가 뭐 다른 걸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좀 사고 싶어서요. 아, 시청자님. 네. 적어도 제가 좀 전에 해드렸던 강의를 듣고 생각을 하셨다면 네.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막 네. 급하게 막 팔아서 막 급하게 하시긴 네. 솔직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시고 네.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뭐 앞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에서 오를 수도 있지만 주택 시장이 더 주저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멀쩡한 아이를 괜히 팔 필요가 있을까? 달달이 새도 나오고 네. 오히려 다른 거 세를 뭐 500만 원 받는다 했는데 500이라고 그러니까 세를 받으면 500 받는데 세가 안 네. 나가면 공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500을 받으려고 했는데 막 낮추고 하다 보니까 200 받아. 기분이 어때요? 안 좋지요. 아유, 엄청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 조언은 확실한 걸 굳이 팔아서 다른 데를 갈 필요가 있을까? 아,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 네. 만약 그래도 내가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 1번 안, 2번 안, 3번 안 투자할 수 있는 괜찮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지역을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럼 확실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값이 또 꽤 나가잖아요. 네. 그럼 값이 또 꽤 나가면 또 대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더 건강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좀 유지가 좀 낫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좀 네. 세를 받는 건 좀 더 조율을 하시거나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네. 만약 저라고 한다면 좀 팔지 않고 오히려 더 받거나 뭐 자체적인 네. 개발에 신경 쓰거나 할 것 같으니까 유지 쪽으로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막 함부로 막 팔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 감님이셨습니다. 자, 이 토지 자체를 보유하신 것만으로도 우리 시청자님 감님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돼 있네요. 제가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아직 결정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그 네. 토지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경기도 네. 평택시 네. 안중읍 네. 송담리 네. 594번지요. 네. 평택 좋은 땅 가지고 계시니까 목소리가 너무 우아하신데요. 자, 이 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전문가님. 평택입니다. 저희가 같이 많이 공부했던 평택인데 평택시 안중읍의 송담리 토지입니다. 자, 과연 이 토지는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할지 매도할지 조언 전망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자, 우리 시청자님. 네네네. 예쁜 부동산이 있으시네, 평택에. 네. 뭐 행복하세요? 목소리부터 일단 행복하신데 네네. 요즘은 이제 주택 보유하시거나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토지 보유하신 분은 행복해. 네. 뭐냐면 지금 그림으로만 봐도 뭔가 도로공사가 보이고 철도공사가 보이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막 도로공사하고 철도공사 할 때 하신 거예요? 뭔가 이 과정 속에 이렇게 개발하기 직전에 투자하신 거예요? 개발하기 전에 한 10년 됐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철도, 그리고 뭐 안중역, 역세권 개발, 도로 개발까지 해서 이 동네가 천지가 개벽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면 전에는 뭐 30만 원, 50만 원 한다 치면 지금 막 400, 500 가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넓어질수록 뭐 200, 100 요런 순으로 이렇게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안중 역세권 개발이 발표가 나고 하게 되면서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이런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생겨요, 시청자님. 네네. 그거 아시죠? 발표 나신 거. 네네. 그래서 개발을 함부로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도 재개발, 뭐 재건축,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신축을 또 못 짓게 하잖아요, 시청자님. 네. 뭐 현금 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도, 뭐 관리 상정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 조언은 이 안중 역세권 개발 자체가 2027년 요 즈음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언은 지금 이제 때가 다 오셨다. 그래서 제 조언은 한 2년 반만 좀 더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2년 반만 계시면 좋은 가격 영향과 주변의 투자자분들이 그때 엄청 들이대실 것 같고 지금도 뭐 꽤 연락이 좀 오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안중은 기존에 있는 도심이 있었는데 이 도심 주변으로 지금 확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에는 화양지구 그리고 오른쪽에는 안중 역세권으로 도심이 지금 구도심에서 바깥쪽으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구도심을 한순간에 재개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안쪽에 있는 걸 한순간에 이렇게 재개발해서 도시를 만들다기보단 이 도심과 주변을 보시면 오히려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좋아. 요 안쪽은 주거 지역이니까 막 사시던 분 나가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 주변에는 뭐 하고 있어? 농사 짓고 있죠? 네. 그래서 주거지가 아니다 보니까 농사 짓는 곳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오히려 바깥쪽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좋고 용이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언은 앞으로 2년 반만 좀 더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 드릴 테니까 너무 잘 소유하셨다. 축하드린다.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아유, 선생님. 축하드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저도 감사해요. 네. 아우, 행복하게 상담이 정리돼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자, 경기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토지 2년 반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 의견 드릴게요. 다음 전화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기 네, 서울경제TV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디에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저기 앞으로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해서요. 네, 자, 어디에 전망이 전망 좀 궁금하실까요? 보려고요. 어느 지역의 전망이 네, 궁금하실까요? 대군 양평군. 양평군. 주소 정확하게 불러주시겠어요? 양평군 개전 1, 2.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혹시 TV 켜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TV 소리를 예. 아예 줄여주시고요. 저랑 전화로만 대화하시는 게 지금 방송에 좀 더 깔끔하게 나갈 수 있어서요. TV 소리는 네. 다 줄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의 지금 고민 어느 지역이라고 하셨죠?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개전 1, 2 313번지요. 네, 자, 토지 같은데요. 자, 이 예,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자, 전문가님, 경기입니다. 경기 양평군 개군면 개전리의 토지인데요. 자, 이 토지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양평의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예, 양평에 예. 아주 그냥 예쁜 부동산이시네요, 시청자님. 예,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그래서 주변도 뭐 물가도 있고 뭐 산도 있고 참 좋아요, 시청자님. 예, 살기는 좋아요. 예, 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도 이제 문의를 주신 거는 살기는 참 좋은데 값이 좀 덜 올라서 뭐 문의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조언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어딜 가든지 간에 풍경이 좋고 어딜 가든지 간에 명당 자리가 많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이 되는 자리는 개발하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개발하는 곳을 못 찾아요. 예, 맞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5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개발하는 곳을 잘 못 찾아.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철도호재라든가 뭐 도로호재라든가 이렇게 이런 국가에서 하는 개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개발 호재 부근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지는 않으세요. 예.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기대를 한다는 건 바로 왼쪽에 이렇게 물가가 있고 예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풍수 좋고 이게 살기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포인트가 큰 개발 투자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 상태에서 확실하게 좀 개발이 되는 곳 주변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돈 욕심이 없습니다. 나는 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유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미래를 좀 더 밝게 자산 가치도 늘어나면서 내 미래를 노후 준비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동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하나도 나쁜 건 없어요. 다만 예. 우리가 현 상태에서 내가 충분히 여기서 경험을 했으니까 미래에 내가 자산을 부동산으로 뭔가를 투자하거나 운영했을 때 뜨는 곳은 어딜까? 이걸 좀 하시면서 염두를 하시면서 집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경기 양평군 개전리 토지 고민 함께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고민 정말 꼼꼼하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는데요. 자, 좀 아쉬우시죠?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과 또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준비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디죠? 대구입니다. 대구 지역 특별 세미나 10월 28일 금요일에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자리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정현은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은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